네, 외지인들이 버스를 동원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본고장인 광주에서 비상계엄 옹호 집회를 한 것은 광주의 비극을 조롱하고 민주화 정신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아무리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하지만 이는 도를 넘은 공격적이고 매우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는 국힘이 이걸 옹호하고 있는 국힘에 대해서는 역사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이미 이것은 인간성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대 남성이 2030 남성이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보수 언론의 보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은 2030 세대가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수차례 한 바가 있는데요. 한국갤럽이 공개한 월간 통합자료 2025년 1월의 연령, 성교차 데이터를 살펴봤습니다. 20대 남성의 탄핵 찬성 반대 비율은 찬성 53, 반대 35로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30대는 찬성 26, 30대 남성은 찬성 62, 탄핵 반대가 31에 불과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탄핵에 국한하면 2030 남성의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가장 근접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 모 언론사가 한국리서치와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2030 남성의 65%, 67%가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보고 용납 불가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남성은 2017년에는 새누리당 심판, 2018년 지방선거와 20년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압승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을 다수 지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2024년 총선에서는 윤석열 심판을 또 선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2030 남성의 경향은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극우가 아니라 매우 냉정한 꼼꼼히 따지는 스윙보터에 가깝다 이렇게 보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이런 2030 남성에 대해서 이들을 폄하하고 이들이 마치 비상계엄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탄핵에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의 물지각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들을 폄하하는 이런 발언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30 남성들에 대한 심각한 폄훼라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상속 대상 주택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공시지가 기준이 실거래가, 감정가로 바뀌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 매도, 주식, 기타 부동산 등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 경제단체와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작년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상속 대상 비중이 약 40%, 2030년이 되면 지금부터 5년 후인 2030년이 되면 서울 지역 아파트 중에서 80%가 상속세 대상 비중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으로 보더라도 상속세 대상 아파트 비중이 2024년에는 5.9%에 불과했는데 2030년에는 16.8%로 증가하고 2035년에는 32.6%로 전국에서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세제하는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상속세 때문에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앞으로 5년,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중산층의 민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매우 이것은 적절하게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적절한 세금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경제 의지를 꺾고 경제 순환을 막아서 거래 절벽이 발생하고 자본의 축적을 막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또 조세 저항과 공권력에 대한 반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년 가까이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확대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 당은 이미 예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찌감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이 문제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국민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심술이 났는지 가짜 우클릭이다, 거짓말이다 운운하면서 계속 비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또한 우클릭, 좌클릭 이런 좌우 문제가 아니라 실용주의와 성장에 방점을 두고 합리적 조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송원석 기재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또 국힘에서 계속 여야 합의를 일방 파기했다라고 우리 민주당은 비방합니다만 실제로는 뒤통수 친 국힘의 합의 파기 행태로 인해서 부결된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민주당 탓을 하면서 무리한 주장을 또 하면서 이것을 파토내려고 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